여러분은 누군가를 처음에 만났을 땐 분명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친해졌는데 나중에 알면 알수록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해서 서서히 멀어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새로 사귄 친구와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그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심지어 배신까지 당하는 일을 한 번쯤은 겪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본 모습까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의식해서 옷을 입기 때문에 옷차림만으로는 그 사람의 본 모습까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옷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 패션업계 종사자가 아니라면 사기꾼들일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옷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신뢰하게 만들고 높은 지위를 과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옷차림 말고도 상대의 본성을 우리는 어떻게 친해지기 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친해지기 전에 미리 본성을 파악하고 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투입니다. 이 중 만약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누구씨 알죠? 하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 말 습관은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말 습관입니다. 어느 날 최현정 씨에게 모르는 사람 한 명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김정순 씨 알죠? 네, 제 친구인데 어떻게 아세요? 저도 정순이 친구예요. 한때는 매일같이 만나던 때도 있었어요. 사기꾼들은 이렇게 상대의 지인과 친한 척을 하며 상대와의 거리를 좁히려고 합니다. 누구나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경계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아는 지인을 상대도 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경계가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그 지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인을 안다고 말한 사람에게도 좋은 감정이 생겨 이 사람을 쉽게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최 씨도 마찬가지로 친구인 김 씨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최 씨에게 말을 건 사람에게도 금방 경계심을 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실제로 내 친구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알지 못할 뿐더러 내가 친구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친구의 지인들에게까지 좋은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친구와 친구의 지인은 또 별개로 대해야 합니다. 내가 좋게 생각하는 사람과 친하니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심히 봐야 할 두 번째 말투는 상대가 자신을 지나치게 포장하지는 않는지의 여부입니다. 사기꾼들은 매번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학벌, 경제력, 경험치, 인맥 등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단하다고 느낄 정도로 은연중에 자신을 띄웁니다. 그래야 이야기를 듣는 상대가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기를 띄우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띄우는 것은 열등감의 표현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띄우는 사람들은 좋은 학벌, 가진 돈, 넓은 인맥 등 남들이 봤을 때 대단한 사람이고 싶어 하는데 자기의 능력이나 현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런 현실을 자기 탓을 하지 않고 부모나 가족, 환경과 사회 탓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의 허영심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내가 자랑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나를 안 좋게 보고 뒷담화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기꾼들에 비하면 그냥 열등감만 가진 사람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기꾼들은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자기 스스로를 속이기까지 하며 남들에게 그게 진짜 자신의 모습인 양 소개를 하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이 돈 얘기를 꺼내면 그냥 100% 사기를 치려고 나에게 접근을 한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남에 대해 얘기할 때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사기꾼이야. 잘 생각해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적 있지 않아? 그거 너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말들이야.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바보야, 바보. 걔가 너한테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걔가 아무런 보답도 안 해줬어? 나 같으면 비싼 밥이라도 한번 사줬을 텐데. 자기밖에 모르는 친구네. 너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사기꾼들은 피해자를 위해주는 척하며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 같이 욕을 해주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남을 이용해 먹을 생각을 평소에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 말을 할 때 그 부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남을 이용해 먹을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과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를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한다고 지레짐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꾼들은 나와 내 지인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자기 말을 믿게 만들기 위해 이간질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사기꾼들은 이렇게 이간질을 하며 갈라놓으려 하고 그 사이에서 말을 왜곡해가며 전달해 자신의 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것일 수 있으니 누군가 나에게 앞서와 같은 말을 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모두가 정말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의심을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남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그 사람이 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한다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기꾼 혹은 이간질을 하려는 사람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나에게 사기를 치려거나 안 좋은 낌새가 보인다면 그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에게 너무 친절하거나 과도한 행동을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맛있는 디저트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힘든 일이 생겼다 하면 지나칠 정도로 나를 걱정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면 상대가 조금만 나한테 잘해줘도 경계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별로 안지도 오래 안 된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100%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가 좋아서, 동생 같아서, 부모님 같아서 이건 모두 그저 헛소리에 불과한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잘해주는 행동이 진짜 자신의 시간과 돈을 쏟는 정성인지 별거 아닌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기꾼이라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생각해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또한 희소성 원칙을 이용해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홈쇼핑이나 물건을 팔 때도 많이 쓰이는데 이 기회는 한정적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기회가 없습니다.와 같은 뉘앙스의 말로 무언가에 투자를 권유한다면 그 자리를 당장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뭔가 압박을 받게 되면 논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즉흥적인 결정을 내려버리도록 만듭니다. 만약 좋은 것이 있을 때 나에게 권유하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좋은 거 있으면 저 말고 주변에 가까운 형제나 친구에게 권유하세요. 사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은 어찌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금전적 이익에 관심이 없는 듯 행동하는 것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사기꾼이 제일 피하는 대상입니다. 사기꾼이 어찌해 볼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친해졌더라도 나에게 돈 얘기를 꺼내는 사람에게는 언제든 그와의 관계를 끊고 도망갈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받은 것이 있더라도 상대의 요구를 안 들어주는 뻔뻔함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기꾼들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사기를 치며 자기가 사기꾼인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은 생각과 양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밥값 계산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식사가 나오기도 전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네가 맛있는 거 사주는 거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매번 얻어먹고 상대에게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된 말로 거지근성에 뻔뻔한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손절 1순위에 해당합니다. 어떤 분은 100번 넘게 밥 사준 친한 동생이 월급을 벌고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이 사주는 거죠? 이분은 오랜 인연을 이날부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말로만 살게 하고 돈 낼 때 뒤로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보면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에게 얻어먹은 것을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내가 샀다는 것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나와 카드사밖에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존중이 없는 관계는 관심조차 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야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20년 만에 오랜만에 만나자는 연락이 와 친구를 만났더니 밥값은 네가 내 하고 말하는 친구의 얼굴을 쳐다보고는 정이 떨어져 더 이상 연락이 와도 받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없이 2번 정도 먼저 밥값을 흔쾌히 냈음에도 상대가 그 이후에 밥을 또 얻어먹으면 그 사람은 그냥 인간관계에서 잘라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내 인생에 손해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얽힌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것보다 빨리 쳐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밥을 사주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답해보세요. 오랜만인데 밥은 네가 사는 거지? 그래, 지금 말고 나중에 좋은 일 있으면 살게. 사실 얻어먹으려는 사람에게 밥을 사줘봤자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누군가 매번 밥을 사달라고 한다면 정색하며 저번에 사줬잖아 하고 칼같이 자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돈 나한테 쓰면 물건이나 만족감이라도 남지 받아먹은 사람들은 절대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자식들 먹고 싶은 거 사주기도 빠듯한데 얻어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사줄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상대의 그런 모자란 요구에 선을 그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 내용에 공감하시나요? 오늘 영상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내 곁으로 다가온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